변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을 빌렸다. 갑이 약속한 날에 을에게 1천만 원을 갚았다. 이 경우 갑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변제는 단순히 돈을 갚는 것만 뜻하지 않는다. 물건을 넘겨야 하는 채무라면 물건을 넘기는 것도 변제다. 일을 해야 하는 채무라면 그 일을 하는 것도 변제다. 암기하면 변제는 약속한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 정리하면 변제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채권은 소멸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갑이 을에게 전액을 지급하면 을의 대여금 채권은 사라진다. 더 이상 을은 갑에게 같은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변제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채권을 끝내는 행위다. 그래서 변제가 유효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누가 변제했는지, 누구에게 변제했는지, 제대로 변제했는지를 봐야 한다. 암기하면 변제 이행 채권 소멸. 정리하면 변제 문제는 채무가 진짜로 사라졌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렸다면 갑이 을에게 갚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반드시 채무자만 변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자도 일정한 경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이 갑 대신 을에게 돈을 갚는 경우다. 다만 채무의 성질상 채무자 본인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변제가 제한될 수 있다. 암기하면 변제는 원칙 채무자, 예외 제3자도 가능. 정리하면 누가 갚았는지보다 그 변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중요하다.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렸다면 갑이 을에게 갚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반드시 채무자만 변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자도 일정한 경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이 갑 대신 을에게 돈을 갚는 경우다. 다만 채무의 성질상 채무자 본인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변제가 제한될 수 있다. 암기하면 변제는 원칙 채무자, 예외 제3자도 가능. 정리하면 누가 갚았는지보다 그 변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중요하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생기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갑의 채무에 대해 병이 보증을 섰다.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병이 대신 갚아야 한다. 이 경우 병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다. 병이 갑 대신 을에게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변제할 필요가 있다. 암기하면 보증인물 상보증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정리하면 남의 빚이지만 내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이해관계가 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생기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갑의 채무에 대해 병이 보증을 섰다.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병이 대신 갚아야 한다. 이 경우 병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다. 병이 갑 대신 을에게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변제할 필요가 있다. 암기하면 보증인물 상보증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정리하면 남의 빚이지만 내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이해관계가 있다. 제3자 변제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병이 갑 대신 을에게 돈을 갚으려 한다. 그런데 갑이 내 채무에 개입하지 말라고 명확히 반대했다. 병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면 갑의 의사에 반한 변제는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병이 보증인처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면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변제할 필요가 있다. 암기하면 이해관계 있으면 변제 가능, 없으면 채무자 반대가 문제. 정리하면 제3자 변제는 제3자의 이해관계와 채무자의 의사를 함께 봐야 한다. 제3자 변제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병이 갑 대신 을에게 돈을 갚으려 한다. 그런데 갑이 내 채무에 개입하지 말라고 명확히 반대했다. 병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면 갑의 의사에 반한 변제는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병이 보증인처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면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변제할 필요가 있다. 암기하면 이해관계 있으면 변제 가능, 없으면 채무자 반대가 문제. 정리하면 제3자 변제는 제3자의 이해관계와 채무자의 의사를 함께 봐야 한다. 채권자 아닌 사람에게 변제하면 원칙적으로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갑이 을의 채권자인 줄 알고 병에게 돈을 지급했다. 병이 진짜 채권자가 아니라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갑이 선의무과실이고 병이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문제된다. 거래 안정과 채무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암기하면 가짜 채권자에게 갚으면 원칙 무효, 예외 보호. 정리하면 채권자 아닌 사람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선의무과실과 외관을 봐야 한다. 채권자 아닌 사람에게 변제하면 원칙적으로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갑이 을의 채권자인 줄 알고 병에게 돈을 지급했다. 병이 진짜 채권자가 아니라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갑이 선의무과실이고 병이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문제된다. 거래 안정과 채무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암기하면 가짜 채권자에게 갚으면 원칙 무효, 예외 보호. 정리하면 채권자 아닌 사람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선의무과실과 외관을 봐야 한다. 채권자 아닌 사람에게 변제하면 원칙적으로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갑이 을의 채권자인 줄 알고 병에게 돈을 지급했다. 병이 진짜 채권자가 아니라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갑이 선의무과실이고 병이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문제된다. 거래 안정과 채무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암기하면 가짜 채권자에게 갚으면 원칙 무효, 예외 보호. 정리하면 채권자 아닌 사람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선의무과실과 외관을 봐야 한다. 채권자 아닌 사람에게 변제하면 원칙적으로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갑이 을의 채권자인 줄 알고 병에게 돈을 지급했다. 병이 진짜 채권자가 아니라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갑이 선의무과실이고 병이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문제된다. 거래 안정과 채무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암기하면 가짜 채권자에게 갚으면 원칙 무효, 예외 보호. 정리하면 채권자 아닌 사람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선의무과실과 외관을 봐야 한다. 채권자 아닌 사람에게 변제하면 원칙적으로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갑이 을의 채권자인 줄 알고 병에게 돈을 지급했다. 병이
진짜 채권자가 아니라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갑이 선의무과실이고 병이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문제된다. 거래 안정과 채무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암기하면 가짜 채권자에게 갚으면 원칙 무효, 예외 보호. 정리하면 채권자 아닌 사람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선의무과실과 외관을 봐야 한다. 채권자 아닌 사람에게 변제하면 원칙적으로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갑이 을의 채권자인 줄 알고 병에게 돈을 지급했다. 병이 진짜 채권자가 아니라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갑이 선의무과실이고 병이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문제된다. 거래 안정과 채무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암기하면 가짜 채권자에게 갚으면 원칙 무효, 예외 보호. 정리하면 채권자 아닌 사람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선의무과실과 외관을 봐야 한다. 채권자 아닌 사람에게 변제하면 원칙적으로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갑이 을의 채권자인 줄 알고 병에게 돈을 지급했다. 병이 진짜 채권자가 아니라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갑이 선의무과실이고 병이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문제된다. 거래 안정과 채무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암기하면 가짜 채권자에게 갚으면 원칙 무효, 예외 보호. 정리하면 채권자 아닌 사람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선의무과실과 외관을 봐야 한다. 채권자 아닌 사람에게 변제하면 원칙적으로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갑이 을의 채권자인 줄 알고 병에게 돈을 지급했다. 병이 진짜 채권자가 아니라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갑이 선의무과실이고 병이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문제된다. 거래 안정과 채무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암기하면 가짜 채권자에게 갚으면 원칙 무효, 예외 보호. 정리하면 채권자 아닌 사람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선의무과실과 외관을 봐야 한다.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하려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갑이 300만 원만 먼저 받으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을은 일부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채권자는 완전한 이행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나 합의가 있으면 일부 변제가 인정될 수 있다. 암기하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일부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 내용 전부에 맞게 해야 한다.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하려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갑이 300만 원만 먼저 받으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을은 일부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채권자는 완전한 이행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나 합의가 있으면 일부 변제가 인정될 수 있다. 암기하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일부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 내용 전부에 맞게 해야 한다. 종류 채무는 같은 종류의 물건 중 일정량을 주는 채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쌀 100포대를 주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느 쌀 100포대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다가 갑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면 목적물이 특정된다. 종류 채무가 특정되면 그때부터 특정된 물건을 기준으로 위험 부담이나 이행 불능 문제가 생긴다. 암기하면 종류 채무는 특정 전까지 바꿀 수 있다. 정리하면 종류 채무 문제는 언제 특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변제 충당은 여러 채무 중 어느 채무에 변제가 들어가는지를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여러 개의 빚을 지고 있다. 갑이 을에게 500만 원만 지급했다. 이 돈이 어느 채무에 먼저 충당되는지가 문제된다. 이것이 변제 충당이다. 채무자가 지정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지정할 수도 있으며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될 수도 있다. 암기하면 변제 충당은 갚은 돈을 어디에 넣을지 정하는 것. 정리하면 빚이 여러 개면 돈을 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정 충당은 변제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어채무와 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갑이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돈은 어채무에 충당해달라고 말했다. 이 경우 지정 충당이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변제자는 변제할 때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이나 약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암기하면 지정 충당은 갚는 사람이 먼저 정한다. 정리하면 여러 채무가 있으면 변제자가 어느 빚을 갚는지 표시했는지 봐야 한다. 법정 충당은 당사자가 충당할 채무를 정하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여러 빚을 지고 있는데 그냥 500만 원만 지급했다. 갑도 을도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정하지 않았다. 이 경우 법정 충당이 문제된다. 법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채무자에게 이익이 많은 채무 등을 기준으로 충당 순서를 정한다. 암기하면 정하지 않으면 법이 순서를 정한다. 정리하면 충당 지정이 없으면 법정 충당 규칙을 떠올리면 된다. 하나의 채무의 비용, 이자, 원본이 함께 있으면 충당 순서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원금 1천만 원,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갑이 일부 금액만 지급했다. 이 경우 그 돈을 원금부터 줄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한다고 본다. 그래야 채권자의 이익이 보호된다. 암기하면 충당 순서 비용, 이자, 원본. 정리하면 일부 변제에서는 원금부터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물 변제는 원래 급부 대신 다른 급부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을이 동의하여 갑이 자동차를 넘기고 채무를 끝내기로 했다. 이 경우 대물 변제다. 대물 변제는 원래 채무 내용과 다른 것으로 갚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암기하면 대물 변제는 다른 것으로 갚기. 정리하면 돈 대신 물건, 원래 급부 대신 다른 급부로 채무를 끝내는 것이 대물 변제다. 대물 변제의 약은 나중에 대물 변제를 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못 갚으면 자기 부동산을 넘기기로 약정했다. 이 경우 대물 변제의 약이 문제된다. 대물 변제의 약은 채권담보 수단처럼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다른 법리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이 관련되면 가등기담보 등과 연결된다. 암기하면 못 갚으면 다른 재산으로 갚기로 한 약속. 정리하면 대물 변제의 약은 단순 변제가 아니라 담보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공탁은 채무자가 변제하려 해도 변제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을 때 공탁소에 목적물을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으려 했지만
을이 받지 않았다. 갑은 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변제와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공탁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암기하면 공탁은 못 주는 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 정리하면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사람이 불분명하면 공탁을 떠올리면 된다. 변제 공탁은 채무자가 변제하려 해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을 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 채무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지체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법은 공탁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암기하면 수령 거절 수령 불능 채권자 불명은 공탁. 정리하면 변제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면 변제 공탁을 검토하면 된다. 변제자 대위는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뒤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병이 갑의 보증인으로서 을에게 돈을 갚았다. 그러면 병은 갑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때 병은 을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나 담보권을 일정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변제자 대위다. 암기하면 대신 갚은 사람이 채권자 권리를 이어받는다. 정리하면 변제자 대위는 대신 갚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다. 변제자 대위에는 법정 대위와 임의 대위가 있다. 법정 대위는 법률상 당연히 대위가 인정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다. 임의 대위는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대위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변제하면서 채권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다. 암기하면 법정 대위는 당연, 임의 대위는 승낙. 정리하면 누가 변제했는지와 채권자 승낙이 있었는지를 보면 된다.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변제자 대위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렸고 병이 보증을 섰다. 갑이 갚지 않아 병이 을에게 대신 갚았다. 그러면 병은 갑에게 구상할 수 있고 을이 가진 권리를 일정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보증인은 남의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암기하면 보증인이 갚으면 채권자 권리로 구상한다. 정리하면 보증인은 갚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물상 보증인은 자기 재산으로 남의 채무를 담보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렸고 병이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갑이 갚지 않아 병의 부동산이 실행되거나 병이 대신 변제했다. 이 경우 병은 변제자 대위로 갑에게 구상할 수 있다. 물상 보증인도 자기 재산으로 남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암기하면 물상 보증인도 대신 잃었으면 대위한다. 정리하면 보증인은 사람으로 책임지고 물상 보증인은 물건으로 책임진다는 차이가 있다. 일부 대위는 제3자가 채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변제한 경우 문제된다. 예를 들어 병이 갑의 채무 1천만 원 중 400만 원만 대신 갚았다. 병은 그 범위에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 을도 아직 600만 원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병의 대위권과 을의 남은 채권이 충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이 우선 보호된다. 암기하면 일부 대위는 남은 채권자 보호가 핵심. 정리하면 일부만 갚은 사람은 대위하지만 원채권자를 해치면 안 된다. 변제 판례의 핵심은 유효한 변제인지와 변제자 보호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변제했더라도 그 사람이 채권자처럼 보이고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보호될 수 있다. 또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이 대신 변제하면 변제자 대위가 인정된다. 변제는 단순히 돈을 건넸는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채무가 소멸했는지를 본다. 암기하면 판례 포인트는 채권 소멸과 변제자 보호. 정리하면 변제 문제는 누구에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변제 사례형은 순서대로 보면 쉽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았거나 병이 대신 갚았거나 채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했다고 하자. 먼저 채무의 내용과 변제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변제를 받을 사람이 정당한 수령권자인지 본다. 제3자 변제라면 이해관계와 채무자의 의사를 검토한다. 채권자가 받지 않았다면 변제 제공과 공탁을 본다. 대신 갚은 사람이 있으면 변제자 대위를 검토한다. 암기하면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소멸 여부 대위. 정리하면 변제는 채무가 진짜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